네, 그럼 두 번째 메인 프로그램인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패널 토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특별 강연보다도 패널 토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함께 토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유명하시고 쟁쟁하신 분들이거든요. 한 분씩 차례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감독, 웹툰 작가, 아나운서, 연기자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직업과 이 직무에 대해 방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제 옆에 계신 이현석 감독님부터 만나뵙고 차례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마이크 잡고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비브스튜디오 이현석 감독입니다. 지난 2월에 방영했었던 그 VR 특집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의 VR 컨텐츠 연출을 맡았던 연출 감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VR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영상 컨텐츠, 그다음에 실감 미디어 컨텐츠 등 다양한 컨텐츠 제작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이현석 감독님, 네, 여기까지 자기소개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분. 야, 이분은 오프라인에서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고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수박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 네이버에서 아홉수 우리들이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 수박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차우리 스토리에 한창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우리 수박냥 작가님 계속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BS 기상캐스터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포항 MBC 그리고 광주 SBS, KBC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또 현재 프리랜서로 기상캐스터로 근무를 하는 만큼 유튜브 날씨 폭격기라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이제 많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이따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유준 배우님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웹드라마 연애 플레이리스트로 데뷔했고 최근까지 KBS 일일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에 출연한 배우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특강 함께 해주셨지만 간단한 소개를 다시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류청산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교수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왜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게 통계였어요. 저 숫자 다루고 통계 처리하는 게 너무 좋아하고 분석하고 했는데 그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본인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예. 그때는 미래 공부를 안 하고 통계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력들과 함께하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신 류청산 교수님까지 이렇게 총 5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앞서 7월부터 5번에 걸쳐 우리 PD, 아나운서, 촬영 감독, 후반 작업, 크리에이터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온라인 생방송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뒤쪽 스크린에 보시면 첫 번째, 직업의 전망과 비전은 어떤가요? 부터 지금의 자리에 제일 큰 고비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전문가들도 롤모델이 있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포괄적인 좀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또 궁금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밝은 전망하면은 웹툰 업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하철이든 버스든 어디서든 이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웹툰을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웹툰 작가로서의 전망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지금 국내만 하더라도 이미 그 웹툰은 많은 분들이 접하고 계시고 많이 대중화가 돼 있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좋은 것이 뭐 K 드라마나 뭐 K-팝 같은 게 해외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웹툰 업계에서는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 쪽이 탑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출판 만화 쪽은 일본이나 미국 쪽이 뭐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웹툰 쪽은 한국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한 만큼 그 웹툰 업계는 이미 그 해외 시장을 많이 진출하기도 했지만 뭐 그 정도가 점점 더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웹툰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한국에서만 그 독자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독자들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웹툰을 시작하시면은 뭐 전망은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문화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만 우리 작가님 또 작품이 드라마화 되지 않습니까? 네, 곧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와 관련해서 웹툰들이 지금 굉장히 핫해요.
드라마의 웹툰을 조금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진 대부분 다 잘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최근에 거의 되게 많은 작품들이 드라마되고 있고 또 역으로 영화가 웹툰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요즘은 뭐 아이돌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웹툰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음악에서도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웹툰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 점 덕분에 사실 웹툰이나 다른 영상 산업이랑 교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뭐 내가 뭐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지만 글을 잘 쓰지 못한다면 웹툰을 먼저 시작을 해서 그 후에 드라마 쪽으로 진출을 하든지 굉장히 이제 뭔가 진출할 수 있는 네. 통로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뭐 스토리 작가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또 직업군이 그 안에서 또 존재하는 거니까요. 네, 꼭 그림을 잘 그리지 네. 못해도 스토리 작가로 웹툰을 데뷔를 한다든지 뭐 콘티 작가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요. 뭐 꼭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만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좀 더 꿈과 희망을 더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긍정적인 또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또 웹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좀 더 배우라는 이 내가 앞으로 어떤 좀 더 다음 차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서 이유진 배우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자리까지 제일 큰 고비가 있었을까요? 어떤 고비가 있었을까요? 일단 제일 큰 고비는 제가 연기를 시작했을 때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제일 컸죠. 왜냐면 제가 집에서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성격이어서 네네. 너가 이걸 하겠다고? 라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신 거겠네요. 네, 걱정을 네네.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네네. 일단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굉장히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그럼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하게 됐는데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이제 저 몰래 뒤에서 자랑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김수민 아나운서님은 이 노하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왜냐하면 기상캐스터로서의 역할을 맡을 때, 아나운서의 역할을 맡을 때, 그리고 지금 한창 활동을 많이 하시는 유튜브에서의 또 약간은 그런 출연자로서의 롤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노하우라고 하면 제가 여지껏 이제 좋았던 모습을 보인 걸로 이제 반증이 된다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일단 그 아나운서로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이제 많은 방송 예비 친구들이 준비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실력을 쌓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도 저는 사실 면접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누가 뭐 외모가 특출나서 혹은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뽑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사람을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기운이나 그런 분위기나 에너지가 제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아나운서 시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상캐스터도 해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다른 분들보다는 더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친구는 이 이유 때문에 아나운서를 희망을 했다면 기상캐스터를 추구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나운서는 나는 아닌데 기상캐스터만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상캐스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도 기상캐스터는 자신만의 강점, 그 전문 분야가 있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제가 이렇게 샀거든요. 기상캐스터라고 하면 날씨라는 전문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그 대본도 직접 쓰다 보니까 어떻게 시청자들한테 말을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내 색깔을,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색깔을 이렇게 뿜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상캐스터를 희망을 한다면 저는 약간 시집 같은 거를 읽는다든지 혹은 웹툰도 봐서 그런 시적 표현이나 아니면 혹은 감정을 표출해내는 방법,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많이 이렇게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건 저도 지금 막 시도해보는 찰나라서 어떻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유튜브라는 그 틀 안에서 가장 나답게 혹은
가장 김수민답게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시청자분들이나 혹은 댓글의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네. 이상준님과 함께 개그맨 이상준님과 함께 방송할 때 발에 맞아요. 깍지를 끼신 게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맞아요. 네. 그래 제가 그때 이상준님이 원래 컨셉 네네네. 같은 컨셉이 이제 여성분들을 당황시키게 하는 그런 모드였는데 저는 그 발깍지라는 게 사실 이 발 맨발에 깍지를 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작가님 하실 네. 수 있죠? 네. 못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이게 게 웬만큼 비위가 좋지 않으면은 사실 힘들 수 그래요? 있거든요. 그럼요. 네. 저는 굉장히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세요 해서 발 5깍지를 꼈는데 한쪽을 더 끼고 싶어서 한쪽 더 달라고 했더니 이상준님이 당황을 네.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노하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그맨을 당황시키기 쉽지 않은데, 야 그렇군요. 그런 네. 점들을 많이 좀 예뻐해 주셨던 것 같고 그런 유튜브에서는 본인의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게 가장 큰 장점,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이제는 다음 질문으로 좀 이어갈까 하는데요. 전문가들도 롤 모델이 있나요?라는 질문인데 이현석 감독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감독님은 롤 모델이 있습니까? 다른 우리 프로듀서라든지. 많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네. 번만 좀 뽑아주신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동경하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라든지 그 존 파브로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늘 새로운 작품들을 내놓고 할 때마다 굉장히 네.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제 저런 기법들 그리고 늘 새롭게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늘 담고 싶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최근에 그 존 파브로 감독이 참여한 작품 중에 그 미국 스타워즈 소재로 한 더 만달로리안이라는 작품이 네네. 있는데 그 작품도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영화를 제작할 때 보면은 뒤에 이제 초록색 매트를 깔아서 크로마키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촬영을 한 후에 후반 작업에서 키를 제거하고 이제 배경을 합성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네. 그 작업이 없이 뒤에 LED 패널을 깔았습니다. 야. LED 패널을 깔고 그 이제 화면에는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그 게임 엔진 상에서 구현되는 실시간 렌더링 기법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다 촬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계에서는 이제 없었던 사례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 굉장히 앞으로 영화 산업에 굉장히 큰 이슈를 남겼거든요. 조금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자면 렌더링 기법에서 영화는 보통 60프레임을 사용한다고 영화는 하더라고요. 24프레임을 24프레임.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렌더링에서는 프레임에 따른 뭐 그런 제약은 없었나요? 없을까요? 네. 프레임의 제약보다는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실시간 렌더링이라는 표현을 네네. 사용했는데 그 이제 그래픽 기술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프리렌더링 기법이라고 해서 네네. 보통 맥스라든지 마야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렌더링을 하는 기법인데 사전에 이제 제작했던 그런 프로세스들을 세팅된 것들을 사전에 이제 이미지화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제 렌더링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마키 뒤에다가 이제 배경을 이제 2D로 합성하는 기법, 네네네. 그러니까 3D로 제작한 거를 2D로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근데 실시간 렌더링 기법은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스포츠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네. 제가 선택한 그 선수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실시간으로 이미지가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사용했던 기법도 LED 패널 안에 있는 영상이 미리 제작된 영상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컨트롤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출의 입장에서는 되게 센세이셔널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배우들도 뒤에 이제 환경들을 직접 보면서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몰입감도 몰입감이 훨씬 생겨서 연기하기도 그랬겠네요. 편하고 네. 후반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불필요한 작업들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자,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나서 우리 5분간은 좀 더 자유롭게 함께 마이크를 들고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특강을 해주셨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지만 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이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예. 특강에서도 몇 가지 강조를 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관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래학자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떤 얘기가 가끔 불쑥 튀어나오냐면 아니 어떻게 한국은 어떻게 해서 그 엘트루이즘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헌법의 상위 개념에다 넣기도 하고 교육과정의 최상위 개념으로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 엘트루이즘을 학자들이 이타심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홍익인간으로 들어가 있어요. 의역을 하면 홍익인간인데 그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왜? 전부 그 교육과정에 써놓기만 하고 선생님들이 그거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니네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그 4개의 단어가 글자가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은연중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이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 이제 블럭이 만들어질 때는 엄청난 힘으로 발휘하고 평화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을 20세기까지 썼다면 이제 제가 의식기술혁명의 시대에는 그 말 대신에 처음 쓰는 단어인데요. 갑자기 생각나. 홍익생명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보험 설계사 같은 약간 느낌이 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생명의 범위가 인간을 떠나서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로봇도 들어올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 트랜스휴먼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익생명의 관점으로 좀 더 확대해가지고 접근하면서 결국 그게 뭐냐 마음 에너지. 홍익생명이라는 마음 에너지를 아주 충전하는 그런 어떤 학창 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방송가에서는 약간 또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타적인 이런 부분이 댓글 문화에서 좀 더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약간 드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웹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수박양님한테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수박양님은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는 뉴미디어 쪽으로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근데 사실 유튜브를 하는 웹툰 작가님들이 최근에 되게 많으신데 그쵸? 네. 제가 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재치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한다면 약간 책을 읽어주는 약간 힐링 방송? 약간 그런 거? 좋은 문장을 읽어주는 방송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우리 김수민 아나운서님이 라디오 하고 싶다는 거랑 결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같이 하실래요? 좋은데요? 이렇게 계약이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김수민 아나운서님은 유튜브에는 막 그런 잔잔한 컨텐츠보다는 좀 더 이제 활력이 느껴지는 생동감이 느껴지는 컨텐츠들을 좀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약간 어그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셨는지. 아니요, 어그로로 끌릴 유튜브도 아니고요. 사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한 건 아닌데 원래 제 성격이 더 흥이 많고 텐션도 높고 그리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는데 워낙에 방송 자체가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날씨를 이제 좋은 날 방송을 하지만 좀 날씨가 긴박하거나 뭐 상황이 나쁠 때는 기분 좋은 에너지보다는 이제 좀 어떻게 힘이 뭐 좀 더 잘 전달하고 그리고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유튜브였던 거고 사실 저도 컨텐츠를 저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게 2-3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걸 시간을 미뤄봤자 이제 시간만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고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좋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이제 더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말고 내가 앞으로 아나운서 쪽이든 기상캐스터 쪽이든 저변을 확대시킬 때 유튜브를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같이 이어서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변 확대를 위해서 내가 이쪽으로 유튜브 쪽으로 조금이라도 인지도가 있으면은 내 활동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나요? 아 그런 네. 건 당연히 이제 들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홍보 차원에서 많이들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것도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제 이제 개인 김수민이로서의 사람을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맞고 그리고 저는 시작을 하면서 느꼈던 게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워낙에 저 이제 유튜브 할 때 많은 기상캐스터 현직 네. 기상캐스터 분들이 너무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때 저도 들었던 생각이 모든 기상캐스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런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니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또 날씨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면서 점차 또 다방면으로 활동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건 역시 상부상조라고 생각을 그쵸. 했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뭐 미디어 트렌드 뭐 이야기하고 뭐 그랬지만 사실은 뉴미디어 이 시장에 대해서 가장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우리 이현석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이현석 감독님은 유튜브나 뭐 이런 쪽으로 편집,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유튜브는 어떤 식으로 가면 좀 더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방송하고 일반 방송하고 유튜브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컨텐츠 내용도 다르고요. 그리고 출연자나 이런 스텝의 인원들도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그렇죠. 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일단은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의 그 포맷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분들 많아요. 유튜브 나도 정말 잘할 수 있어라고 의욕이 되게 앞서서 일단 카메라부터 삽니다.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스튜디오 그러니까 집에서 촬영하는 거랑 밖에서 나가서 촬영하는 거랑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카메라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그 컨텐츠 특성에 맞춰서 장비들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기획할 때도 이제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자기가 뭔가 그 사전에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샘플도 제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그걸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두세 편 정도 작업을 해볼 때 뭐 휴대폰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요즘 휴대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봐서 내가 이 일의 적성이 맞는지를 테스트해보고 내 컨텐츠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해서 정말 많은 트레이닝을 거친 후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100만 유튜버 분들 좀 많이 만나뵀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취미로 일단 시작해서 꾸준하게 해라. 그래야 알고리즘의 추천 순위에도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던데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게 카메라부터 덜컥 샀던 게 사실 제 이야기거든요. 80만 원 주고 DSLR을 샀는데 쓸 일이 없어. 바깥쪽에서 ISO 값 또 만져줘야 되지. 고정해서 쓰는 게 아니면 진짜 휴대폰으로 찍는 게 제일 간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유튜브를 준비하신 분들이 있나요? 우리 패널 분들 중에? 저도 이제 활동을 할 때가 있고 비활동기가 있는데 이제 활동을 안 할 때는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와요. 어떻게 지내시냐, 뭘 하시냐 이런 걸 하는데 내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거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아주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브이로그밖에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뭐 좀 더 한번 교수님한테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미디어 트렌드에 대한 전망 앞으로 이 유튜브 시장이 또 얼마나 갈지 사실은 유튜브는 연금이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이것도 아니다. 네이버 블로그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엄청 빠르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유튜브도 5년 10년 이상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너무나 시사적이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유튜브가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면 결코 쉽게 빨리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래학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 산업 시대의 유물로 따라오면서 교육을 시켰던 학교의 시스템의 한계
이제는 더 이상 학교라는 걸 사용하지 않아도 교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성으로 계속 사용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개혁을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로 등장한 게 유튜브의 개념과 패드의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기업인들이 꼭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가 원래 의도는 그러니까 굳이 개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선생님 한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 개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배우고 싶은 걸 내가 선택해서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면 배울 수 있어. 저는 우리 예비 인력들에게 방송 인력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직 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조회수라든가 비용, 수익성 이런 건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유튜브의 원래 취지, 인류의 교육 문화를 바꾼다. 거기에 나도 하나를 기여하는 정말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해도 다른 사람이 보고 내년에도 볼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의 유튜브 문화도 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유튜브 문화 시작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미국의 그 교육대학원에 가서 통계 같이 공부해 보니까 거기서는 이미 그때만 하던 유튜브를 다 활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수익성이라든가 조회수에 집착을 하다 보니 시간 수도 막 줄여가고 있잖아요. 점점 짧아져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회사에서도 그런 콘텐츠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놔두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길고 아까 이 수박령 같은 경우 책 읽어주는 거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부적으로 재능이 있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웹툰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멀티미디어 중에서도 그림과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결합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가 찬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걸 살려냈잖아요. 야, 그렇네요. 인기를. 그런데 가장 지금 유튜브에서 취약점이 되는 부분이 소리 쪽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난 학기에 코로나 덕분에 수업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업로드하면은 당신이 사용한 음악의 저작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네. 이미지나 영상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어디서 생기냐면은 음원 저작권. 음원에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특강에서도 했던 얘기가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면 하나를 특화하고 악기 하나를 딱 마스터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율을 직접 연주해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콘텐츠로 가더라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아까 특강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좀 그래서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네.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이우진 배우님도 계시지만 이현석 감독님께 조금 궁금한 게 요즘은 TV 시대보다는 뭐 뉴미디어, 뭐 유튜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OTT 시장, 네, 넷플릭스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넷플릭스에 대한 뭐 전망이라든지 넷플릭스나 OTT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뭐 영화계라든지 미디어 시장 자체가 사실 지각 변동처럼 크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OTT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로 가고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죠. 네. 더 큰 성장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이외에도 디즈니에서도 이제 네. OTT 시장을 이렇게 생성해서 저희 국내까지 이제 곧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경쟁사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런 OTT 플랫폼 시장도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는 것들은 사실 컨텐츠의 힘이에요. 이게 OTT라는 거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디바이스, 그다음에 플랫폼의 힘을 빌린 건데 네. 여기에 컨텐츠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완벽하게 좋은 물량을 갖췄을 때 소비자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도 그 해외에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은 이미 선포를 했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너무 힘들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행히 이제 국내에서도 그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도 이제 네. 얼마 전에 OTT 플랫폼 관련된 그 사업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방송사들도 사실 긴장을 해서 그 관련된 사업들을 더 많이 확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영화를 휴대폰이나 집에 네. TV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시장의 사실 전망은 매우 당분간은 매우 밝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시장들이 이외에 또 다른 또 미디어의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OTT 시장 이외에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통신 관련된 5G라든지 오히려 또 그다음 6G도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IT 경쟁력을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술과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라든지 문화계의 트렌드들을 좀 빠르게 좀 성장시켜서 지금은 해외 시장에 이런 OTT 문화 사업이 많이 뺏기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저희가 더 힘을 내서 한류의 문화를 통해서 더 확장시키고 세계의 문화 콘텐츠들과 네.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김수민 아나운서님이 열심히 메모를 하나 하시던데 궁금한 게 있으신 건가요?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쪽에서는 사실 이미 그 전부터 활성화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서구 시장에 발맞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저도 개인적인 네.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앞으로 전망이나 그런 것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네. 그 시장성에 관련된 분야라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컨텐츠들 중에 유난히 이제 그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어려운 것들이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된 그 영화들, 그리고 그런 것들인데 일단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 트렌드에 발맞춰서 제작되지 못한 그런 컨텐츠도 있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시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한 컨텐츠들은 자본이 그만큼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컨텐츠들이 생산이 되는데 우리나라 컨텐츠는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작비가 세계 시장에 나오는 컨텐츠보다 많이 적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갈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면은 일단은 정부에서 이제 그 경쟁력 있는 컨텐츠들을 선별하고 거기에 대한 자본이라든지 제작비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뭔가 스타 컨텐츠가 탄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컨텐츠들도 힘을 받고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투자할 수 있는 역량들이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원이 또 따라오면서 또 저변 확대가 계속해서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류청산 교수님 그리고 이유준 배우님, 김수민 아나운서님, 수방이양 우리 작가님, 이현석 감독님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예비 인력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만의 이제 토크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또 이 방송을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한 3분 정도만 저희가 추려서 한번 만나볼까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참가자가 또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소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2학년 방지연입니다. 최근 미디어 트렌드인 유튜브와 아프리카 TV와 같은 플랫폼에서 너무 자극적인 방송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극적인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또 유튜브 지금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 김수민 아나운서님이니까 네. 한번 대표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극적인 거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실 자극적인 게 인기를 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상파에서 공중파에서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상파에서는 말을 할 수 없는 부분 혹은 그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유튜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 어느 정도 기준선만 지킨다면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게 유튜브가 가장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선이 참 애매모호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게 괜찮은 건지 혹은 제재를 더 강하게 내려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미래학자들은 조금 더 멀리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튜브 문화가 시작된 시간은 짧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 경제 성장처럼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부작용이 우리는 더 빨리 피로를 쌓게 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제재가 들어오면 그만큼 유튜브 시장의 생명력은 약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서서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돼 가지 않겠는가, 시장 경제 개념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가 제대로 원래의 취지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노력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전파진흥협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번씩 방송도 해주고 하면서 자정해 나가면 어떨까 싶고요. 좀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안에 수익성이나 조회수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좀 과열된 것 같긴 맞아요.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낮다고 너무 자극적인 막 타이틀 뽑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취지대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맞습니다. 살려서 컨텐츠를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콘텐츠. 건전한 컨텐츠를 맞습니다.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참가자, 두 번째 또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이 계시다고 해서 함께 소통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현수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데 아직 확실한 진로를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직업에 만족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언제 어떤 계기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방송 쪽의 전망이 요즘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쪽 관련해서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출연자 대표를 한번 듣고 우리 이현석 감독님 이야기도 한 번만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유진 배우님께 한번 마이크를 드려도 될까요? 이유진 배우님은 지금 이제 뭐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진로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배우를 선택하게 된 거는 원래 중학교 때 그 장래희망란에 직업들을 적잖아요. 근데 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막 승무원도 있었고, 뭐 심리상담가, 뭐 디자이너, 심지어 현모양처까지 적고 이랬어요. 네, 꿈이 굉장히 많았네요. 네.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어떻게 할까,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나오셨는데 다른 드라마에서는 다른 직업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게 뭘까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드라마를 보고 그냥 흡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며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연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뭐였죠? 네, 하나 더는 이제 직업에 만족을 하시는지. 네. 저는 매번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방송이 나오다 보면 내가 이건 너무 만족스럽고 이건 너무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난 이게 너무 좋아. 근데 난 이거 너무 못하네 하면서 자존감이 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네. 과연 내가 지금 이 연기를 맞게 하는 걸까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제가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던 거는 제 연기를 보고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네. SNS에 다이렉트가 왔어요. 그러니까 언니를 보고 제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다 좀 연애 쪽이 많았어요. 제가 했던 연기가. 그래서 짝사랑하는 연기였는데 뭐 누나를 보고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했더니 사귀게 됐어요.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아니면 제가 헤어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도 헤어진 역할도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누나를 보면서 제가 이제 좀 편해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구나라는 거에 저는 이 직업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타인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거진 몇 안 되는 직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또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유진 배우님이 대표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바로 다음 분의 질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시청자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2학년 오수진입니다. 저는 영상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만의 개성을 잘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패널분들께서 심사위원이시라면 어떤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실 건지 혹은 저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어느 쪽으로 준비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영상 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학생분의 고민이었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현석 감독님이 대답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다 보면 항상 고민되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개성을 보여줄 것인지인데 어느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으실까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다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네. 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고 하면은 저는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트렌드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분이 만약에 취업을 할 당시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좋아하는 회사는 내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전혀 다른 나와 내 재능과 관계없는 다른 성향의 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즐겁게 일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처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티스트의 한 명으로서 그 작품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을 드러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서 내 작품을 보고 내 개성을 보고 선택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회사이겠죠. 야, 네.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한 방에 딱 정리가 되었네요. 네, 네. 그렇게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꽂으라면 굳이 표현하자면 개성인데 개성이 드러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답변 하나로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또 지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청산 교수님부터 끝으로 우리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인력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와 함께 소감 한마디를 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너무나 미리하고 먼 얘기만 하니까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어요. 5가지 감각에 집중하라. 그리고 현재 방송의 한계는 시각과 청각이다. 그런데 아까 수방장께서 얘기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봐요. 소리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의외로 제가 보니까 시각 쪽은 우리 쪽에 충분해요. 인력도 많고 여러 가지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시각을 혹사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쳐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이 있다는 그 뒤에. 그러니까 집에 가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내 눈으로 책을 읽기보다 대신 내가 원하는 책을 읽어주면 나는 눈 감고 편안하게 누워서 그 책의 내용을 음미해 보겠다라던가 지친 마음을 피로를 풀고 힐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영상과 소리를 제작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만일에 예비 인력들이 앞으로 방향을 못 잡았다면 소리에 집중해라. 예를 들어서요, 서양의 유튜버들의 소리 분석하는 거 보면은 정말 놀랄 정도예요. 네. 그다음에 뇌파를 전부 분석해가지고 이것을 각 수험생 같은 경우면 적합하게 다 맞춰가지고 그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런 어떤 과학적인 소리를 창조하고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제가 드린 팁만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뛰어만 든다면 훨씬 더 우수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덕분에 제 인생 이막의 꿈을 찾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유진 배우님 오늘 함께한 소감과 함께. 네. 제가 많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배우를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배우를 꿈꾸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가장 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 인내심을 갖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직업 자체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 배역을 맡는 것도 아니고 이 오디션을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좌절감이랑 불확실함이 너무 이제 크게 와가지고 제 주변 친구들도 준비를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하고 싶고 정말 믿음이 있으시다면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를 찾아서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우리 김수민 아나운서님. 네, 네. 워낙에 말을 잘해주셔서 네. 이하 동문이지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청각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앞으로 저도 콘텐츠를 그 방향으로 세울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 때는 이런 잡 콘서트나 혹은 뭐 우리 문화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주관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미디어 직업 체험전 체험전 이런 게 없었어요. 있었다 하고 해도 사실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았어서 그렇죠. 저는 주변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이런 뭐 기회도 많고 여러분들께 도움 줄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니까 절대 지치지 말고 저도 지금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니까 많은 분들도 계속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네.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수방장님. 네. 저 아까 그 학생분들 보면서 지망생 시절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교수님이 강연하실 때 돈키호테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돈키호테 캐릭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결국 모든 창작자나 작가는 다 자기 작품에 있어서 돈키호테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창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열정이랑 재능을 믿고 좀 계속해서 정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을 믿고 인내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현석 감독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유튜브부터 다양한 미디어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모든 것들이 사실 정답은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 미디어 분야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전의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실감 미디어 분야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미래 산업과 관련된 전망 있는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뭔가 그 공부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많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 됐었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5분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는데요.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모쪼록 여러분들 다들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